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원 수학 담당하고 있는 신정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중간고사가 마친 지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다시 또 이제 기말고사가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분석이 끝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바로 기말고사라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때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학생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평요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부평요가 이번에 좀 시험이 좀 많이 많았죠. 일단은 시험본 과목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과목 밖에는 시험을 안 봤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뭐 시험이 뭐 안 본다 좀 얘기가 많다가 본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부평여고답지 않은 시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1학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수학 상이었고요. 당시 연산에서 여러 가지 방부등식까지 시험 범위가 기존에 있던 모든 학교보다 제일 넓습니다. 넓었어요. 제일 넓었고 보통이 방부등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방정식 전에서 이제 대부분이 끝났었는데 이차함수까지였는데 부평여고 같은 경우는 부등식까지 범위를 전체를 거의 다 해서 2학기 이제 기말고사 때는 도형 전범위를 시험 범위로 지금 아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평이했어요. 난이도 자체가 되게 평이했고 심지어 교과서 내용 6문항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3번, 4번, 11번, 17번, 18번 6문제는요. 교과서 문제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12, 19, 20번이 통합형 문제로 조금 학생들이 했을 거고요. 19번, 20번 문제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시험지 안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썼을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일단 11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거 교과서 문제 그대로 출제가 돼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형 문제가 이건데 2,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울기가 양수라는 게 이제 이 문제에서의 포커스였죠. 그래서 이제 점과 점을 주고 기울기 값 가지고 뭐를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두 녀석에 뭐를 사용한다? 판별식을 사용을 해서 그때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은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통합 문제는 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게 통합시킨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런 학습 전략을 짜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교과서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게 미래NA 같은 경우요. 미래N 출판사를 쓰는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단원, 대단원 문제에서 출제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단원, 대단원 문제를 꼼꼼하게 다 끝까지 살펴주셔야 되고요. 통합형 문제의 난이도가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반대로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점과 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형얘기도 끝까지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도형이에요. 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를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학생들 자체가 도형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통합형 문제의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왜냐하면 도형은 다 섞을 수가 있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따가 이제 마무리 시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시험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단원이 1학년은 굉장히 길었고 2학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지금 호도법까지만 시험범위였어요. 미래는 똑같은 1학년하고 똑같고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범위가 굉장히 넓었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은 작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수로그 같은 경우 지수로그 함수 방부등식 들어가서 거기서 통합형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삼각함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로그에 대한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긴장을 했던 학교였는데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렸거든요. 너무 좀 많이 쉬웠다.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고 심지어 아까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6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고 그랬죠. 2학년 학생들은 13문항이 그대로 교과서에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 문제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통합형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교과서 문제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죠? 중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실생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죠.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50%씩 감해줬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1 마이너스 0. 반이니까요. 2분의 1씩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라는 그 문제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고 그 녀석에 대해서 상용요금값 주고 계산하는 거 이거 교과서 문제에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가 이 녀석인데 이게 좀 깨져서 좀 죄송한데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2차를 보는 거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해석을 해서 판별식 잡게 되면 당연히 로그 부등식으로 바뀌는 그 문제가 됐고요. 이 정도 난이도를 지금 통합형으로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도 일단은 교과서 문제 완벽하게 숙제해 주시고요. 특히 미래에 쓰시는 부평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미래엔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미래엔에 제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다른 학교들도 계속 올릴 텐데요. 미래엔을 쓰는 학교의 교과서 출제는요 무조건 중단원 대단원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난이도가 낮은 통합형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반드시 기말고사 때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형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평여고 같은 경우가 시험 날짜가 늦죠. 14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문제는 보다 제일 힘든 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형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도형 전체는 다 섞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통합형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호도법까지밖에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삼각함수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수열 끝까지 가는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약간은 좀 쫄리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통합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도형 문제가 삼각비 도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든지 기납법 문제가 이제 통합형 형태로 해서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부평여고 학생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게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수능 변형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수능 변형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조심해 주셔야 될 거. 도형이나 삼각함수나 수열이나 수능에서 변별력 있게 내기에 가장 좋은 파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는 당연히 기본 교과서 내용 완벽하게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통합형 유형의 복합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셔도 꼭 하셔야 될 게 수능 기출 파트는 반드시 해보자. 그거를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려요. 통합형 문제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그게 익숙해집니까? 아니에요. 통합형 문제는요. 탄탄한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두 개의 개념이 엮여져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로 나오는지를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요,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조금 논란이 많았던 시험이 이제 부평여고 중간고사였고요. 기말고사는 대신 좀 기간을 좀 뒤로 좀 늦게 시간을 잡으면서 단원 수가 좀 사실은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단원이 넓다라고 하게 되면요, 모의고사 형태의 문항들이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과서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과서 문제, 2차적으로는 통합형 해석 문제, 세 번째로는 모의 기출이라든지 수능 변형 형태도 조심을 하자.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루시고 정리를 하셔야지만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이 나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중간고사 때가 조금 많이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변별력을 가지고 등급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감안하셔서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